안녕하세요. 95도 속 칠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군님과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 주 잘 지내셨냐는 질문보다는 오히려 저번 주 UFC 보셨어요? 라는 말이 더 알맞지 않나 싶네요, 이제는. 그만큼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약간 UFC가 삶에서의 비중이 많이 커졌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메인의 것들,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모든 시간을 지금 거의 팟캐스트에 쏟고 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한 명이라도 듣고 있으면은 만족스럽고, 이게 저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느낌인 거죠. 뭐 누가 그렇죠. 봐주길 바라는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아니지만 저희의 추억 올리는 용도, 뭐 누가 봐주면 더 좋고, 그리고 뭐 저번에도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실 가까이, 나름 가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몇 달간 말만 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그렇죠. 하면서 지금 거의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보는 거 보면 뭐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부상 투혼을 발휘하시고 계시기 아, 때문에 예. 네, 되게 뜻깊어요. 오늘은. 네. 예, 그쵸. 제가 지금 어제 밤에 농구를 하다가 좀 무릎이 다쳐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뭐 큰 이상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MRI를 내일 찍으러 갑니다. 뭐 그때 UFC 선수들이 이제 가장 막 많이 겪는 그 부상이죠. 예, 무릎 부상.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어쩌다 보니까 그 기분을 느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얘기가 길었는데, 제가 왜 UFC를 봤냐, 왜 UFC가 삶의 비중에서 늘어났냐 라고 느낀 순간이, 사실 저는 이제 넘버링 대회 혹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면 잘 안 봤는데, 이번엔 UFC 파이트나 이런 것도 다 챙겨 보게 되고, 음, 약간 의무는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보게 되고,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있나 이런 것들. 그 마넬캅 경기가 있었죠. 그쵸. 예. 잘, 저는 이제 그 경기만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쇼츠로 서밍 영상만 봤어요. 이번에 서밍 영상. 네. 예, 맞아요. 이번에 좀 그 얘기도 같이 할라 했는데, 저는 이제 뭘로 알고 있냐면, 제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얼마 전에 네. 경기했던, 일본 선수 있잖아요. 갑자기 챔피언전. 아, 네. 라이젠에서 예, 왔던 예. 니시하라? 이시하라였던 것 같은데. 아사쿠라였나요? 아사쿠라죠. 예, 아사쿠라 예. 카이. 예, 예, 예. 아사쿠라 카이. 이제 제가 맞아요. 알기론, 제가 본 쇼츠는 이제 그 선수랑 일본에서 네. 중소단체 라이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 선수랑 이제 라진이지. 이전을 했더라고요. 두 번. 1승 1패. 근데 그때 좀 마이크 웍을 되게 오그라들게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저 음, 사실 그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우도처럼 약간 넥스트 크린지 킹 느낌? 사실 이번에 브랜든 로이발이랑 경기가 잡혔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까먹었지만 그 선수가 나가게 되면서 네. 이제 대체 선수로 알바마에프. 알바마에프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마넬캅은 이제 브랜드 로이발을 잡고 어떻게 보면 챔피언십 음, 보러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아쉽게도 약간 미뤄졌죠. 지금 그럼 플라이급인가요? 예, 플라이급이요. 아, 그래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경량급, 초경량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옛날에 제가 초경량급에서 관심 가졌을 때는 아마도 그런 좀 하이브 있었던 TJ 딜라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도미닉 크루즈, 도미닉 덤더 크루즈. 도미네이터. 봤을 때는 조금 좋아했는데 잘 안 챙겨보게 되더라고. 아, 이게 벤터급까지는 네. 그래도 간간히 하이비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쵸. 확실히 플라이급까지 하이비 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도미닉 크루즈 되게 좋아하는데, 도미닉 크루즈도 막상 옥타곤에 올라가면 좀 맵시가 안 살죠.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음. 말고 좀 사람의 생김새가 좀 학연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어좁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키로,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키로 그렇게 휘적휘적 대면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넬캅도 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네. 사실 정말 아쉽게도 경기의 본질은 마넬캅의 경기력보다는 결국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서밍으로 음, 경기가 갈린, 다시 한번 2주 연속이죠. 네. 이제 저희가 저번 주만 해도 세우더와 송야동 선수가 이제 서밍 관련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비판 아닌 비판을 했었고, 근데 이게 끝나기도 전에 또 이제 마넬캅과 아스 알바마에프 선수와의 음, 경기에서 음, 서밍이 경기에 영향을 끼쳤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마넬캅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여서 논란은 좀 적었겠네요. 논란이 좀 적었는데 그래도 좀 아쉽죠. 왜냐면 피니시 나는 장면에서 서밍이 난 거라서. 음,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이 서밍이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존 존스 다니엘 코미어와 미오치치전도 있었고 예, 존 존스가 이제 거리를 벌려주면서 이제 쓰는 그 특유의 손바닥 점퍼 때문에 그쵸. 장풍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곤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다른 경기들 스타일적으로도 많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밍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시 한번 서밍 얘기를 깊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리플 C 세우도와 송여동 선수 경기부터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 주 저희가 좀 얘기 못한 것들이 많아서 이번에 또 업데이트된 게 이제 코리안 좀비 유튜브에 올라와서 둘이 이제 코치가 같잖아요. 에디차. 네. 그래서 코리안 좀비가 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일단 스탠스 스위치는 다리가 아파서 바꾼 거래요. 음. 예. 그래도 잘 먹혔어요, 예, 제가. 전략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에디차 코치는 3라운드 찔렸을 때 음. 1, 2분 남았을 때 그때 그만뒀으면 음. 이게 노 콘테스트인데 너무 많이 진행을 한 상태에서. 예, 어. 왜냐면 보통 4라운드 시작부터가 이제 판정이 들어가는 거니까 음. 그럼 이왕 4라운드 시작하자마자 그만둘 거였으면 3라운드 눈 찔렸을 때 바로 그만두지. 음. 노 콘테스트인데 이런 아쉬움이었고 이제 세우도는 포인트 차감을 당연히 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스코어 카드가 30대 27, 음. 29대 28, 29대 28이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거 한 점씩 깎아도 어차피 송야동이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3대 0이니까. 근데 네. 사실 이게 1점을 깎잖아요. 네. 그러면 29대 27, 28대 28, 28대 28로 다수결에 의한 무승부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세우도는 좀 이걸 되게 아쉬워하는 거죠. 왜 1점 안 깎았냐? 저 같아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챔피언십 라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세우도의 예, 그라운드 저는 솔직히 세우도 경기 전에는 제가 생각했던 의견은 뭐냐면은 알자메인 스털링이랑 할 때도 그랬고 이제 메랍이랑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세우도가 이제 폭발성을 좀 잘 사용하는 선수인데 오픈가드 사용하면서 근데 헉헉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쵸. 송여동전에서도 그럴까 싶었는데 의외로 너무나도 관리가 잘 오히려 반대로 송여동이 예, 약간 지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 중에 하나는 존 존스랑 이제 도미닉 레이즈 전에서도 제가 항상 주장했던 의견 중에 하나가 원래 싸움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좀 의견에 집중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점점점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세우도한테 더 가는 예, 그쵸. 그림이었거든요. 넘어가는 추세였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챔피언십 라운드 가면은 거의 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여담이지만 예. 항상 군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찰스 올리베이라와 사루키안 경기도 네. 5라운드 싸움했으면 찰스 올리베이라가 이겼을 거다. 저 그렇게 예, 생각해요. 약간 그런 흐름처럼 약간 그런 예. 느낌이었죠. 예. 예, 이건 저희 개인적인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저 의견이지만 올리베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제 비슷한 방향이지만은 다른 그림인 게 올리베라가 보여주는 4라운드는 또 기적의 4라운드가 있어서 그쵸. 예. 올리베이라는 좀 기적의 사나이죠. 지고 있다가 이제 약간 갑자기 약간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렇죠. 패더급의 약간 오르테가 생각나는 느낌. 예, 로메로 같은 경우가 약간 갑자기 4라운드에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 보여주거든요. 요엘 로메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일단 그러면 저희가 서밍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네. 이게 진짜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대안이 사실 애매하죠. 서밍이라는 게. 근데 대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의견을 내놨어요. 되게 간단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방지는 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찌르는 건 안 되는 정도인데 글러브죠. 그렇죠. 글러브. 예, 글러브 관해서 많은 얘기랑 옛날에 트레버 윈드만이 조 로건 나와가지고 만든 글러브도 보여줬고 예. 그리고 이제 마이티 마우스가 프라이드 글러브를 한번 가져와서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음, 프라이드 글러브 보니까 그 서밍 자체가 조금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으로나 훨씬 UFC보다 훨씬 좋은 글러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UFC는 거의 이제 그렇죠. 메인스트림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완전한 해결 방법은 되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명료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프라이드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네. 프라이드가 인기가 많았을 당시에도 네. 서밍에 대한 이슈가 좀 많았나요? 서밍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음, 이렇게까지 많은 서밍이 있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다른 선수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음, 물론 프라이드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적어도 있었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글러브로도 예, 닿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글러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글러브를 새로운 글러브를 이제 302에서 첫 사용하고 308까지 사용했죠. 따지고 보면 6개월밖에 사용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데이나 화이트는 뭡니까? 이제 완전한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확실히 작아지고 그리고 손목까지 고정이 돼서 네. 손목이 꺾일 위험이 확실히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펴진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잘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서밍을 할 수 있는 잘 못할 거다. 그냥 서밍도 이렇게 들어야 서밍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손목을 이제 틀어줘야. 예, 예. 틀어줘. 근데 잘 안, 기본적으로 틀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서밍한 사람은 진짜 악질이다.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근데 왜 더 나왔죠? 어. 그게 더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스탯은 KO 율이 네. 눈에 띄게 떨어졌고 이제 디시전 율이 상승했다 하더라고요. 아, 글러브 바꾸고 예, 나서요? 그 6개월 동안 물론 작은 샘플이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선수들이 엄청 불만이 많았대요. 불편하다고.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예, 예. 프라이드 글러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손목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에만 커버를 해줘요. 여기를 음,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이제 손목 너클이죠. 예, 손을 펴주는 너클을 감싸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팟빵이나 이제 저희 이제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손가락을 펴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래플링의 한계가 있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음. 예. 그러면 오히려 프라이드 그 글러브를 갖고 오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아, 근데 뭐, 저희 백 사장님은 사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예, 눈 하나 없는 선수도 기용하는데, 그렇죠. 예, 그, 보통 찔려도 뭐, 근데 하지만 이 선수는 신경 씁니다. 예, 누구죠? 흔히 얘기하는 예, 존 존스 때문에 예, 글러브 바꾼 거다. 라고 어, 얘기가 이제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레딧에서도 좀 많고. 예, 근데 전 이게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는 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선수들이 일단 엄청 불만이 많았대요. 바꿔달라고. 음, 근데 그때까지는 듣지 않다가 네, 존 존스가 얘기하니까 들어준 거겠죠, 사실. 음, 예, 둘째 아들. 예, 그래서 전 이제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제 아들이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다른 선수가 이랬으면 안 해줬겠죠? 아, 역시 땀 1,000방울 흘린 것보다 피 한 예, 방울이 더 그쵸. 소중하다고. 그래서 존 존스가 이제 미오치치와 한 UFC 309에서부터는 옛날 글러브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지금 서밍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음.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디오 판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 서밍이 나오면 예, 비디오 판독을 해서 감점을 더 활발하게 주자. 음, 지금은 사실 좀 그런 비디오 판독은 없잖아요. 약간 실시간만 주지. 그 음. 실시간 동안 차라리 심판이 아, 비디오 판독. BCR을 도입해가지고 그 예. 레프들도 같이. 근데 실제 안에 있는 레프는 보지 않나요? 밖에 있는 저지들이 안 보는 거 아닌가요? 제 말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 이걸 예,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예. 만약에 좀 조금 깊었거나 스칭이 아닌 이상 음. 아예 차라리 감점을 더 강하게 주는 거죠. 음, 저는 사실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사실 서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얘기하다시피 이제 고의성이 없었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을 하늘 향하게 하는 그런 손바닥 펴는 상태면은 뭐 오케이 나 하는데, 이제 근접전에서 일어나는 서밍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흔히 우리가 아는 그 네 가지 손가락 말고도 엄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애매하죠. 해요. 진짜 애매하죠. 상대방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막아내려는 추세인데, 이 막아내려는 자세에서 엄지가 들어가는 예.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사실. 찌른다기보단 이제 눈이 와서 들어온 거죠, 엄지로. 그렇죠. 저는 진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서밍 도입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어, 네, 역시 이제 네, 올드 격투기 팬으로서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스탬핑도 있었고 그렇죠. 로블로도 뭐 UFC 초기에는 있었으니까. 사커킥도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럼 감점 기준 강화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애매해요, 예, 기준이. 예. 이거 강화하면 좋은 건 장점은 이제 고이든 아니든 네. 감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당연히 서밍에 대한 서밍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 거고 그건 장점인데 단점은 아까 이제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서밍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갔다지만 네. 반대로 서밍에 의한 감점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갔다라고 오히려 반대의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맞아요. 문제가 되고 예. 또 하나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할리우드 액션. 예, 맞죠. 예. 사실 지금 전 UFC가 다른 NBA나 네. 축구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가 플랍이라고 하죠. 음. 헐리우드 액션. 이게 네. 없는 건데 UFC에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흐름이 너무 많이 끊길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은 어디서 생길 거냐면은 그라운드에서 생길 것 같아요. 음,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개비기라고 하죠. 예, 개비기가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안 보이는 케이지에서 더티 복싱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먹이 어디로 가든 이제 그냥 그쵸. 때리는 거거든요. 일단 프레셔를 주려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눈 갖다 대면은 어쩔 수 그리고 없으니까. 선수들이 심판이 못 봤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 예. 결국 경기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루즈해지고. 그쵸?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는 서밍을 도입하고 박치기도 허용하고 그런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UFC 그랑프리라고 해가지고 음, K1 그랑프리처럼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거는 뭐 아, 차차 얘기하죠. 예. 제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절대 안 할 것 같지만, 예. 예. 데이나가 이번에 복싱도 시작하신 거 아시죠? 대나 복싱도 해요? 예, 어제인가 그저께 이제 복싱 리그도 이제 출범했다고. 아, 근데 그냥 이게 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차라리 그게 낫긴 하네요. 근데 플랫보다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회의적으로 봐요. 저는 현재 복싱이 예, 지금 사실 꺼져가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와중에 좀 퀄라진 복싱이라 하면은 너무 그냥 문어발 사업이 되니까. 그쵸, LG가 핸드폰 시장에 도전했던 그 모습. 예. 그쵸. 그 모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일단은 저희가 데이나 화이트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냥 발표만 했고 자세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게 협회인지 리그인지 뭐 프로모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이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럼 이제 UFC 31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저희가 이 게이치와 PGF, 앙칼레이프와 알렉스 페레이라 경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기대할 만한 경기들 그리고 이제 짤막한 픽 정도만 하고 메인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커티스 블레이즈 선수와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네요. 리즈반 쿠니에프 음. 선수인 것 같아요. 일단 예, 쿠니에프라 부를게요. 네. 예, 이 선수가 언더카드 맨 마지막 경기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커티스 블레이즈가 저번 경기가 토마스 피날이랑 메인 이벤트였거든요. 네. 근데 언더카드로 바로 내려가는 거 보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예, 이 사실 경기를 합니다. 사실 아스피날과 메인 이벤트 잡힌 거는 뭐 전에 아스피날의 부상 그렇죠. 때문에 애매하게 이제 5점으로 남은 거를 식혀주기 위한 목적도 그렇죠. 있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사실 할 사람이 뭐 없, 은가는 불러오지 않는 이상 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메인으로 잡힌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그렇죠. 커티스 블레이즈 예. 잘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탑랭크만 생각해서 그렇지 커티스 블레이즈도 되게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선수예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에 보통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UFC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예, 헤비급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헤비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인재 풀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이제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워낙에 롱런하는 선수들도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는 중량급 특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기 안타깝네요. 그리고 군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예. 신체 능력 중에서 의외로 힘이 제일로 늦게 퇴화하는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헤비급 선수들이 좀 더 다른 체급에 비해서 롱런하는 이유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임드가 잘 이제 안 나오는 고이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뭐 라이트급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오래됐었죠. 브록 예, 레스너 이후에 브록 레스너랑 싸웠던 모든 사람들 케인 벨라즈 계속 빼고 그분은 이제 수술하고 부상 당하고 하니까 그렇죠. WWE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헤비급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음 커티스 블레이즈가 언더카드라 이거는 좀 예. 그러네요. 그리고 상대편이 네, 일단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푸니에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부르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데뷔전이에요. 아, 그런가요? 더블 예. 랭커? 근데 데이나 컨텐드
컨텐더에서 시즌 5, 시즌 8에 나왔더라고.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에는. DWCS죠? 예, 네.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글 FC 오! 에서 뛰었었고 네. 트리플에서도 잠깐 뛰었었고 네. 이거 보시면 느낌 오시죠? 러시안의 이글 FC.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예, 다게스탄입니다. 아, 그만, 아니죠. 그만 근데 합의표는 아닌 것 얘기하겠습니다. 같고 제가 잠깐 짧게 찾아보니까 네. 안칼라이프 선수와 같은 체육관이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커티스 블레이즈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솔직히 이 매치업 받았을 때 자기 구글링 했다. 누군지 몰라서. 음, 예, 그만큼 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 걸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선수의 프로필 사진이 없어요. 아, 근데 그런 경우 종종 나오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미스테리맨이라고 표하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적된 데이터를 믿겠습니다. 지금은. 네. 커티스 블레이즈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언더카드는 솔직히 의견을 제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근데 굳이 뽑자면 네. 그래도 많이 봤었던 커티스 블레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메인 카드 중에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는 건 킹 그린, 음, 바비 그린 선수와 마르시오 루피 선수입니다. 파이팅 너드죠? 네.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유튜브에 UFC 계정으로 네.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마르시오 루피를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면서 소제목이 넥스트 슈퍼스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기대하는 바가 큰가 봐요. 너무 밀어주기식. 근데 제가 경기를 봤는데 진짜 코너 맥그리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예, 이런 카운터 넣고 이런 거. 특히 저번 경기 연톱전에서는 네. 카운터가 정말 잘 들어갔죠. 음, 예, 완전히 코너 맥그리거 스탠스인데 이제 사우스포가 아니라 오소독스인 점 빼고는 네. 완전 코너 맥그리거랑 똑같더라고요. 음, 예, 이 스탠스나 이 모든 것들이. 슈퍼스타의 감이 보이나요? 솔직히 아시다시피 네. 패더급 맥그리거는 사실 깔 수 없어요. 그쵸. 그 정도 근데 포스는 없어요. 그냥 느낌이 비슷할 뿐이지 그 정도 포스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비 그린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비 그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킹 그린. 스타일적으로만 봤을 때 저 약간 컵 스완슨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컵 스완슨처럼 이제 아예 손을 다 내리고 그렇게 이제 블리츠라고 하죠. 예, 블리츠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들어가는 원투. 그리고 이제 교환해서 이득을 보고 이제 헤드 무브먼트 잘 피하고 굉장히 이러한 스타일적인 모습을 보면은 나이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사실. 그쵸. 약간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그쵸. 예, 앤더슨 실바랑은 아예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렇게 이제 동체 시력과 반사 능력, 반사신경을 이용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앤더슨 실바를 봐서 알겠지만 말로가 좋지 않아요. 음, 하지만 바비 그린은 우리 킹 그린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문장 역할을 강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쵸. 지는 경기도 많았어요. 심지어 그 위에 있는 줄리안 터너한테도 졌었죠. 예, 그쵸. 제일린 터너. 제일린 예, 터너, 예, 졌죠. 예, 예. 졌었죠. 예, 근데 그거는 할 말이 좀 있는 게 바비 그린이 좀 길쭉길쭉한 상대를 만나면은 조금 난항을 겪어요. 음, 예, 난항을 겪는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자기 스타일적으로 풀어가기가 힘드니까 아웃복싱 스타일한테 특히 근데 이번에 루피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거에 완전히 적합한 선수잖아요. 말씀하신. 그래도 저는 바비 그린에게 한 표 날립니다. 어, 예, 저스틴 타파와 같은 이제 정 때문이기도 한데, 예. 예, 하지만 제가 바비 그린한테 한 표를 올린 이유는 간단해요. 이 파이팅 너드의 하이브를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예, 떠먹여주는 파이트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르시오 루피는 네, 전 이번에 이길 것 같아요. 기어2로. 예, 기어 2로, 기어 3까지 해서 이길 예, 것 같아요. 아,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기어 2까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예, 예, 기어 1에서 그냥 끝날 것 같고, 네, 기어 1이라 하면 1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큰 무리 없이. 그리고 배당률이 마이너스 500이에요. 마르시오 루피가. 아, 근데 떠먹여주는 싸움을 너무 많이 주는 편이긴 해요. 예, 파이팅 너트한테 너무 많이 떠먹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무패를 만들어주고 이제 예, 저희가 요즘에 잘 안 보이지만 예, 예전에도 많았던 보니칼, 예, 예. 예, 그리고 DWCS의 최고 아웃풋 셔너말리, 그쵸, 예, 무패를 이어주면서 그렇게 가려는 건 알고 있어요. 특히 제일 핫한 선수 보알류도 그쵸. 뭐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전 차차 증명하고는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과대평가가 있는 것 같다.
거품이 좀 있는 것 같죠. 음, 예. 왜냐면은 여태까지 슈퍼스타로 등급했던 선수들 보면은 지금은 좀 못하셨지만 2020년도 케빈 홀란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함자급으로 미쳤었거든요. 그쵸. 6경기를 1년에 이겨버렸으니까. 4경기, 그쵸. 1년에 4경기. 아, 그제 6경기도 이겼지만 그 예. 6경기 중 4경기가 1년 안에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예. 예. 기록 데이나 화이트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어필을 했던 다른 선수는 함자. 그쵸. 예,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이겨버리는,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데이나 화이트가 좀 좋아하는 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재밌게 그거 아이 친구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게 음, 되는데, 저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떠먹여주는 거 아닌가, 바비 그린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신선하게도 4명이 한 번에 나오니 한 팀으로 네, 이게 신선한 거지 경기력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거 같진 않다. 그리고 지금 2연패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일린 터너와 핀블렛한테. 네, 이번 경기까지 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연패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2연패가 맞다면 네, 3연패가 돼서 나이도 38이라 네. 은퇴 안 하겠죠? 바비 그린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심지어 이제 넌랭커라서 네. 예, 바비 그린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안 할 거. 데니게와 바비 그린이 은퇴하는 그날은 생각보다 늦게 오지 않을까. 두 분 그렇죠. 다. 아,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비 그린이 신체는 능력이 떨어지긴 해도 그냥 싸우는 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근데 더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UFC의 공무원이죠. 예, 예. 약간 도널드 세로니 느낌이죠. 아, 근데 도나ल्드 세로니보다는 그래도 좀 그 폼 떨어지는 모습을 덜 보여주니까. 예, 근데 예. 고점은 세로니가 훨씬 높았죠. 아, 그럼요. 고점은 예. 그렇죠. 그래서 군님은 킹그린이 이길 것 같다. 이거 완전 역배입니다. 되면. 네. 예. 일단 그렇게 가시죠. 저는 루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린 터너 선수와 이나시오 바하몬데즈, 네. 이그나시오 바하몬데즈라고 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라이트급인데 두 선수 키가 6피트 3인치예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터너가 이제, 아, 만났구나. 예, 190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네. 191, 190 이렇게 예. 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진짜 웃긴 게 언더카드 헤비급 선수들이 네. 6피트 4인치예요. 음. 그러니까 거의 헤비급 선수들이랑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라이트급에서는 거의 사기죠. 예, 예. 사기죠. 말도 안 되는 길이긴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서 옛날 존 존스와 이제 구스타프슨이 만난 것처럼 이제, 그냥 아, 규격 외에. 예, 규격외가 만났다. 특히 터너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신장을 쓰는 스타일인데, 저 반대편 선수 ignasio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2연승 중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완전 극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음. 완전 뜨고 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네. 전 좀 놀랐던 게 여기서 지금 라이트급 경기가 킹그린, 네. 루피, 제일린 터너, 이그나시오인데 여기서 랭커가 제일린 터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린 터너와 루피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예. UFC가 루피를 밀어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떠먹여주는 파이트. 예.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방금 제가 생각이 든 건데 진짜 떠먹여 주려고 음. 약간 좀 쉬운 랭커 주려고 제일린 턴을 안 준 건가? 그 터너를 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루피가 좀 재밌는 싸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골라준 게 아닌가. 조금 더 재밌는 예, 파이트,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파이트를 예. 만들게. 예. 왜냐면 이그나시오가 제가 보니까 네. 2연승 지금 이거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몇 연승 이렇게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정도의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UFC가 밀어주고 있으면 루피가 받는 게 맞는데 랭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안 준 거 보니 저도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현혹되네요. 음. UFC가 약간 속가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원래 UFC가 쇼 비즈니스라는 그런 원초적인 부분을 이제 항상 인지하고 있으니까, 네. 복싱과 마찬가지죠. 예, 항상 무패를 기록을 만들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 예, 복싱 엄청 싫어한다고 해놓고 또 그만큼 또 복싱 잘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게 데이나 화이트고. 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제일린 터너가 지금 최근 오전 3승 2패예요. 음, 아, 죄송합니다. 2승 3패예요. 근데 그 3패가 감롯, 모이카노, 데누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애들은 깔끔하게 올려 보내주고 판독기죠. 네, 그래서 문지 같은 역할이죠. 예, 예, 이긴 건 이제 바비 그린한테 이겼고. 네, 그러니까 이길 선수는 확실히 이겨주고 질 선수한테는 확실히 지는. 저는 예. 이번에는 사실 조금 반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터너가 질 것 같아요. 이그나시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이그나시 올라갑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킹메이커까지는 아니더라도 컨텐더 메이커. 네, 이제 전투기 한번 전투력 한번 측정하고 예, 올려주고 이제 수고했다 한번 안아주고. 예. 근데 왜냐면 맞는 게 ESPN 배당률 기준 이그나시오가 마이너스 130입니다. 어, 예, 탑독이네요. 예, 탑독이에요. 음, 저는 제일린 터너 픽했었는데 네. 또 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지금 막판에 이렇게 바꾸시는. 전 제일린 터너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판독기가 네. 괜히 판독기가 아닐 거예요. 이쪽 갈리네요? 그쵸? 그럼 저희가 이제 진짜 메인이죠. 예. 게- 여기서부터 할 말 많습니다. 예, 저희 할 말 많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근데 네. 괜찮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스틴 더 하이라이트 게이지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선수 별명은 몰라서 그냥 라팔 PGF로 하겠습니다. 네. 라팔 PGF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스틴 게이지가 굉장히 계산되고 냉철한 그런 카오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혼돈의 교환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PGF가 굉장히 스타일적으로 잘 받아칩니다. 특히 이제 저스틴 게이지가 앞으로 더킹하면서 특유의 날리는 그 시그니처죠. 예, 시그니처 날리는 오버핸드 라이트 그리고 바로 레프트 훅. 특이하죠. 완전 특이하죠. 예, 툭을 이제 붕붕훅처럼 이제 그 반달레이 실바가 날리는 그런 붕붕훅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덧 위빙 하면서, 그런 더킹 위빙 하면서 그렇게 날리고, 때로는 그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킥을 차거든요. 그거에서 굉장히 교환해서 손해보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다 이기고 있다가, 이제 근접전에서 교환을 잘못 당해가지고, 이게 레프트 훅의 거리가 깨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PGF가 그거를 잘 파요. 음, 예, 잘 파고 들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어퍼와 니킥으로 맞추는 모습도 전 경기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PGF가 잘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 잘 깰 것 같고, 그리고 저스틴 게이지가 이제 KO 또 당 그쵸. 어마어마한, 예, 아직도 인상적인 딱 KO. 1년 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어, UFC 300이었으니까 그럼 네. 저도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네. 얘기하시니까 생각난 게 네. 저도 얼마 전에 쇼츠에서 봤는데 이제 게이치가 KO 당하고 나서 네. 모든 카메라가 할로웨이 쪽으로 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장면을 못 봤는데 이제 그 다음 장면도 또 쇼츠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게이치가 진짜 기절했더라고요, 그냥. 저스틴 게이지 예. 의외로 기절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쌓여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음, 하빕이랑 했을 때도 그 트라이앵글 촉 당할 때 그 기절하는 모습이, 그쵸. 예, 사실 안 찍혔거든요. 왜냐면 하빕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땅을 짚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예. 게이지는 그때 일어나는 중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빕이 약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이제 그렇죠. 좀 감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죠. 이제 포커스가 그쪽으로 빠졌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 게이지는 재우고. 예. 그쵸. 네. 근데 그때 저도 들었는데 네. 일부러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다치게 하고 싶지 프로틴이. 않아서. 아,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약간 저도 결과 해놓고 네, 끼워 맞아요. 맞춘 느낌이긴 한데, 네, 일어나고 나서부터. 예. 예. 저는 이제 약간 컨셉을 어떻게 잡고 싶냐면, 네. 포개첸. 음. 저는 아직도 여기 왜 챈들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사람들이 포개첸이라 부르니까, 네. 지켜야 하는 콘크리트 포개첸인데, 뚫어야 하는 도전자. 네. 근데 이게 사실 1차전 같은 경우도 같은 컨셉이었죠. 왜냐면 PGF가 신성이고, 맞아요. 그 콘크리트 층을 깨러 들어가는 거였는데, 네. 1차전과 같은 컨셉이지만, 두 사람 다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 두 사람 다 큰 패배 후 반등이거든요. 감롯한테.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네. 무릎이 십자인대가 끊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미 부상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 거기도 하고, 어, 어. 저는 감롯하고 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양상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2라운드에서 끊어졌죠? 맞아요. 1라운드까지는 괜찮다. 네네네. 음, 킥 날리다가. 예. 네, 킥 날리다가 이제 지지하고 있던 무릎이 음, 나갔죠. 네. 저는 이제 오늘 무릎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PGF가 지금 탑독이고 게이지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PGF를 조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된 게 그거 바로 그 기점이에요. 음, 트레버 윗맨. 다시 경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저스틴 게이지가 3라운드 때는 잽을 활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접전에서 자꾸 이제 교환해서 밀리니까. 근데 휘트만이 이제 지시한 오더를 삐삐빅 넣다보고 놓고 보니까 3라운드에서 너무나도 이제 처음 보는 저스틴 게이지의 잽 예. 게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레버 휘트만의
이제 저스틴 게이지 스타일 변화. 그 스타일 변화라고도 하기가 힘든 게 잘 섞어요. 음, 테이블트만이. 그러니까 그 선수의 색깔에 맞게 잘 넣어줘요, 그거를.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언더독, 지금 압도적인 언더독까지는 아닌데, 그쵸. 여론은 사실 압도적이죠. 왜냐면 나가는 걸 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게이지에게 승리를 점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전 지금 플러스 140, 예. 마이너스 170이에요. PGF 탑독이고, 네. 근데 확실히 좀 이런 베팅 사이트가 네. 특히 UFC에게는 약간 베테랑에게 좀 짠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예, 특히 이제 나이도 나이이고 갈 때도 됐고 예, 세대 교체를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큰 케어를 겪고 돌아왔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둘 다 탑 컨텐더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둘 다. 네. 게이츠는 지면 이제 은퇴 수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은퇴 수순 밟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바로 생각해요. 은퇴하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PGF는 이제 확실히 한계를 보여주는 경기가 되겠죠. 지게 된다면. 너 네. 탑 컨텐더까지는 아니야라는 한계를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연패예요. 지면 3연패고 네. 무릎 부상이에요. 음.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이제 아마 그 다음 경기는 상승 랭킹보다는 이제 아마 밑 랭킹이랑 붙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음. 아마 전 둘 다 탑 랭커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탑 랭커라 하면 이제 자천왕의 자리를 꿰차는 건가요? 그거보다 더 위요. 챔피언십 타이틀 샷을 받을 수 있는 타이틀샷 위치. 근처 제 말은 한 아. 2위, 3위? 아 아. 2위, 2위. 예, 왜냐면 지금 이미 게이츠가 3위이기 때문에 네. PF가 11위예요. 예, 근데 사실 좀 11이랑 해도 어색하지 않을 3이에요. 그쵸. 네. 그쵸. 조금 사실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고 이제 데누코가 빠졌네 약간 이러면서 갸우뚱할 수도 있을 텐데 PGF랑 저스틴 게이지가 한다고 의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어로 뱅어죠, 뱅어. 약간 난투극. 그렇죠. 예. 그냥 PGF도 또 한 난투 하거든요. 그럼요. 예. 1차전에서는 사람들이 좀 그런 난투극을 기대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츠가 갑자기 이제 몇 대 맞더니 정신 차린 거죠. 이거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는데? 소프트웨어 탑재해야겠는데? 실제로 1라운드는 제가 생각하기에 PGF전에서 1차전에서는 PGF 전 10라인 줬거든요. 1라운드요? 예. 저도요. 1라운드는 근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딱 봐도 어느 누가 봐도 PGF가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라운드는. 음, 2라운드는 사실 근소하게 10라인으로 저는 저스틴 게이지, 3라운드 무조건 저스틴 게이지. 이렇게 해서 전 저스틴 게이지 채점했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예. 저도 비슷하거든요. 예. 저도 1라운드 PGF, 2, 3라운드 게이츠인데 전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그럼 3라운드는 저희 둘 다 똑같네요. 게이츠가 압도적으로 이긴 건. 네. 그러면 10대 8 이 숫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던 거잖아요. 3라운드가요? 예, 3라운드 이제 한 10에 저지가 받은 게? 한 저지가 10에서 줘가지고 네. 약간 찜찜한 경기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PGF가 이것 때문에 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10대 8 나올 리가 없는데 고 음. 게이츠도 괜히 찜찜하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빌드업이 길었는데 10에 나올 정도였습니까? 군님 생각에는? 아니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에는 진짜 나오기 힘든 점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게이츠가 이겼겠지만 네. 괜히 이것 때문에 약간 긁어 부스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네. 압도적으로 이긴 했죠. 근데 억울하면 KO 하든가. 그쵸? 예, 라는 저는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TF에서 2라운드, TF 초반에는. 예. 예, 그래서 데이나가 항상 억울하면 심판의 손에 가게 하지 마라. 아니면 아예 오심이 나오지 않게 압도해라. 이런 말 음, 하거든요. 이거는 전 데이나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이건 많은 선수들이 하는 얘기죠. 그 판정에 가서 좀 손해를 보는 선수들이 예, 골로프킨도 그렇고 네, 그 복싱으로 따지면 이번에 또 복싱의 비볼 선수도 경기했거든요. 네, 예, 그 선수가 좀 1차전에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 판정 논란이. 근데 음. 이번엔 이겼거든요, 다행히. 근데 그때도 좀 이제 그런 모습 보였죠. 내가 KO 시켰으면 됐을 텐데 이런 모습. 근데 그런 모습은 선수들이 한 번씩 겪는데 특히 이제 맥스 할로웨이랑 이제 볼카nov스키가 경기하면서 이제 맥스가 워낙 팬이 많기도 하고 예. 그리고 네임드였으니까 볼카nov스키를 그때 그 당시 이제 약간 올라간 입장이죠, 보카노프스키를.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약간 그리고 사실 이제는 패더급이 좀 순환이 돼가지고 예, 챔프가 많은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챔프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쵸. 예. 뭐 반쪽짜리라고 부르기 디펜딩 한 번 안 한 챔프가 한 명 있지만 그 아, 사이. 근데 알도가 진짜 길게 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왜냐면은 WC 인수하고 예, 넘어오자마자 계산이 된 거니까. 몇 차 방어였죠? 알도예요? 예, N차요.
거의 그쵸.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1년 했죠. 동안 안 진 적도 없고 그리고 예, 패더급에 워낙 그 날고기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볼코nov스키가 올라오는 예, 시기였고 그리고 챔프가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3명밖에 없었어요. 팔로에 포함.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점을 조금 제기하자면은 이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판정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볼카nov스키는 증명하고 그 지금은 다들 이제 납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바로 판정 논란이 바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저도 2차전 봤는데, 예. 저는 그래도 할로웨이가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 애매하면 챔피언이 유리하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타일적으로는 뭐 워낙 1차전을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스타일 얘기는 안 하고, 예. 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게 더킹을 많이 하잖아요, 게이츠가. 네. 전 그게 좀 약간 위험하다 생각해요, 이제는. 맞아요. 더킹하면서 왜냐면은 그 예, 올려치는 펀치들. 예, PGF의 어퍼랑 그것도 이제 왼손 어퍼도 아니고 오른손 어퍼에 예, 하고 그 니킥도 맞아요. 맞아요. 무에타이 예.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잘 맞춰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저도 이거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예. 까딱하다가 이거 잘못 맞으면 가거든요. 네. 물론 게이츠가 그걸 예상하고 수비를 했겠지만 네. 그러면 너무 위험한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제 생각엔 1차전에서. 음, 그래도 저는 이제 저스틴 게이지한테 한 표를 주는 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후커가 빠진 거를 PGF가 들어와가지고 게임 플랜이 조금 틀어진 건 있어요. 맞아요. 히트 많이 안에서. 틀어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트레이닝 하던 거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커보다 PGF가 더 위험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저스틴 게이지에게는. 음, 예. 적어도 저스틴 게이지에게는. 근데 대놓고랑 PGF랑 붙으면 누가 이기겠다 이런 말은 못 하겠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게이지에게 저는 PGF가 조금 더 위험한 스타일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래도 저는 게이지. 그리고 게이츠가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롯한테는 연락을 안 했대요. 왜죠? 왜냐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게임 플랜이 완전히 수정되는 예. 완전 다른 스타일한테 굳이 내가 연락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예, 전 이걸 도망쳤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2주밖에 안 남았으면 게이츠가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빠진 것도 아닌데 네. 그 정도의 거릴 위치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게이지가 그 휘트만도 그렇고 게이지랑 휘트만의 케미가 좀 돋보였던 게 이제 이 숏 노티스잖아요. 예. 근데 토니 퍼거슨 전도 숏 노티스로 들어간 거라서 그렇죠. 그때 진짜 예, 근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아하, 그러면은 가능하겠다. 라는 휘트만이 생각 들어요. 예. 휘트만이 명장이에요. 근데 그 UFC 언리시드 옛날에 보면은 이제 무슨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시나 이런 약간 장면 보여주는데 놀고 있었어요, 오히려. 음, 지금의 트레이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몸 음, 관리하고 컨디셔닝에 집중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플레이 타임 같은 그 게임 같은 걸 가져서 공놀이를 많이 해요. 음. 반사신경을 아직 날새게 하려고. 예,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아무런 준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놓는 게 낫구나. 굳이 다른 걸 훈련시켜서 다치게 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이게 쇼노트스라서 네. 5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예. 5라운드 가면은 왜냐면 게이츠가 너무 유리해요, 그러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예, 저는 5라운드 가면은 게이지가 무조건 예. 예, 너무 유리해서 그리고 2주가 사실 보통 캠프가 6주에서 10주 하죠. 보통 8주지만. 네, 근데 2주는 너무 짧고 그 저는 경기력을 사실 아시다시피 1차전에서도 좀 PGF가 가스탱크가 체력이 금방 다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2주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더 음, 빨리 달지 않을까. 게이지한테 페이스를 달려고 하고 그거를 반사신경으로 받아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러면 예, 만약에 군님이시라면 어쨌든 체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PGF가. 네, 만약 PGF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네. 아예 1라운드에 끝내버리려고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3라운드까지 조금 체력을 안배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게 음, 저희가 8주 동안 생각한 게 아니라 2주니까 체력은 100% 풀이 아닌 거라는 가정하에. 저는 PGF가 그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제가 PGF라면은 아마 3라운드 안배를 생각하고 KO를 노릴 것 같아요. 피냄새 날 음. 때까지 근접전에서 교환을 했을 때 냄새 난다. 지금이다. 할 때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체력이 100%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왜냐면 네. 100%일 때도 풀캠프를 했을 때도 2라운드부터 지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슬아슬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풀캠프가 아니면 풀핏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아예 1라운드에 가버리거나 3라운드까지 천천히 가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음. PGF가 1라운드처럼 강강강강으로 또 나올까요? 풀스윙 하면서 풀, 완급 조절 없이 1라운드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완급 조절 없이 가다가 금방 지쳐버린 느낌. 근데 저는 지쳤다는 느낌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전 약간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아서 살짝 그 예, 기어가 다운되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약간 풀스탯은 아니었는데 저는 체력의 그 가스탱크가 바닥을 보였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PGF 스타일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음, 예. 왜냐면은 그래야 교환이 잘 되거든요. 강강강강으로 갈 것이다. 어쩔 수 이번 없는 게 이제 그래야 오히려 조금 잡기가 PGF 그 스타일적인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게임 음, 플랜적인 그 항상 하는 그런 게임 플랜적인 특히 이제 킥 같은 경우는 바디에다가 섞어주고 그것도 풀 파워로 섞어주거든요. 그 신경 쓰이게끔 하는 거죠. 예, 예, 그쵸, 그쵸. 예, 무에타이기도 하고, 예. 분명히 그 잘하는 게 이제 스텝 바꿔줘가지고 이제 왼쪽 오소독스지만 왼쪽 그 킥을 바디에 날려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제 PGF가 당연히 지금 불리하겠죠. 랭킹적으로도 불리하고, 네, 숏 노티스니까. 근데 네, 저는 이제 유일하게 좀 PGF가 그래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동기부여일 것 같아요. 음, 왜냐면 1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승자는 좀 이겼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네. 패자는 좀 이걸 계속 곱씹어 보잖아요. 내가 얘랑 리매치를 하든 안 하든. 그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그 예, 감로전 바로 전에 저스틴 게이지이기 때문에 예, 예. 그 감로전은 자기 머릿속 그럴 수 있어요. 무릎 관리 더 해야 돼. 예, 근데 저스틴 게이지전은 판정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더더욱 그러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패자가 많이 진화해 오고 네. 승자는 좀 자기가 하던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보통 1차전에서 이기면 2차전에서 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아마 그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근데 이번에 또 발전 없이 진다면 PGF는 이게 그냥 탑 랭커 깜냥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온님은 게이츠요. 게이지예요? 예. 저는 PGF 뽑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게 좀 예. 여담인데 전 예전부터 게이츠였거든요. 이 네. 준비할 때부터. 네. 근데 제가 오늘 무릎이 다쳤잖아요, 어제. 저 좀 심하게 다쳤거든요. 네. 그거 보고 약간 PGF한테 약간 마음이 쏠렸거든요. 네. 연민으로. 네. 근데 뭐 픽은 냉철하게 가야 되니까. 예. 저는 예전부터 사실 그게 예전부터는 아니죠. 저번 주에 이제 그 데누커 대신에 예. PGF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이건 PGF가 잡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네, 저는 PGF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 숏노티스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보여줬던 모습들도 있고 예. 그런 거를 그리고 이제 저스틴 게이지의 나이 그 저번에 KO 아까 말한 모든 요소들을 총합해 보자면은 그쵸. PGF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트레버 휘트만의 말을 잘 들은 게이지는 아, 또 다른 게이지예요. 무섭죠. 예, 더스틴 포이리에한테 졌잖아요. 예. 포이리에를 하이킥으로 잠재운 그 트레버 휘트만이 만들어낸 머신. 예, 저스틴 게이츠가 쌍둥이잖아요. 네, 저는 트레버 휘트만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건 거의 게이츠의 쌍둥이 형이다 싶을 정도로 네.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예, 예. 맞아요. 예, 저희 둘 다 의견은 같네요. 저스틴 게이츠. 네, 언더독이지만 저스틴 게이츠. 네. 그럼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어, 알렉스 페레이라와 마고메드 앙칼라예프의 네. 경기. 4차전이에요, 벌써. 4차 방어전이에요. 아, 알렉스 페레이라. 네, 순간 저도, 예, 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 예, 4차 방어전이고 네. 1년 동안 4번 싸웠더라고요. 많이 싸워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편하냐면 게이츠가 네, 할로웨이한테 KO 당한 네. 그날부터 지금까지 4번을 싸우는 거예요. 음, 페레이라는. 음, 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 좀, 와, 진짜 많이 싸웠다가 좀 체감이 됐거든요. 페레라가 많이 싸우긴 해요. 예, 저는 그래서 파이터 오브 이어 작년을 한번 뽑자면은 예. 페레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예, 저도요. 저도 무조건 페레이라고. 왜냐면 일단 경기 뛰는 숫자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임팩트로 따지면 네, 토프리아가 맞긴 하지만, 네. 페레이라 많이 뛴 건 사실이니까. 저는 임팩트로도 페레이라가 조금 더. 예, 음,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어쨌든 둘 다 강한 상대였다. 근데 저도 막 공감하시는 것 같이 아, 페레라가 저는 제 생각에 토프리아보다 임팩트가 떨어졌을 뿐이지 네. 토프리아에 비하면 그래도 임팩트가 그렇다고 해서 낮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임팩트도 좋고 경기도 많이 뛰었고 그럼 음, 제가 이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이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 타임라인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제가 왜 무슨 이유인지 까먹었는데 제가 이걸 못 찾아봤는데 돈 네.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을 내려놨어요.
그 이유는 왜죠? 저 잘 내려놓은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 이때 내려놓은 기억은 사실 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도 스테로이드 성분 그런가요? 때문에 예, DC 2차전 하고 나서 예, 아마 그건가 봐요. 아니면은 뭐 또 누구 쳤나? 사실 근데 그때 얘기해 주신 거 저 기억에 남는 게 한 예. 4년 전인가요?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챔피언의 이제 상성적, 네. 이 상성이 안 좋은 선수들. 네. 근데 다 선수들이 나오는데 존 존스만 자기 자신. 아, 예, 그쵸. 존 존스의 유일한 패를 남겨준 거는 자기 예, 자신이죠. 그쵸. 네. 자기 관리. 네. 그래서 어쨌든 존 존스가 이제 타이틀 내려놨고 네. 이제 얀 블라코비치와 도미닉 레이스가 경기를 해서 네. 얀 블라코비치가 이겼죠. 네. 그리고 1차 방어를 아데사냐랑 했어요. 아데사냐가 월장을 해서. 네. 그래서 아데사냐를 이겼고 네. 그리고 2차 방어에서 이제 글로버 테세이란테 졌어요. 저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도요. 근데 다 이겨놓고 졌어요. 예, 뜬금없이. 예. 그 서미션으로. 예. 그리고 글로버 테세이라가 1차 방어로 네. 유리 프로치카. 네. 이제 그때는 뜨는 신성이었죠. 네. 그래서 졌어요. 이것도 또 이해 안 되는 게 유리 프로치카한테 또 서브미션으로 졌어요. 네. 그리고 유리 프로치카가 근데 맞다가 서미션으로 진 거라서. 그쵸, 예. 예. 근데 유리 프로치카도 꽤 압도적으로 이기진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전 적어도 그래. 오케이.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럴 수 있지. 예, 약간 엄대엄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유리 프로치카가 한 경기도 안 뛰고 네. 어깨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타이틀을 내려놨죠. 그렇죠. 그리고 얀 블라코비치랑 앙칼레이프가 여기서 경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저 이 경기 사실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졸전이 나요. 근데 저는 졸전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재밌었는데. 저 재밌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졸전이 나서 네. 데이나 화이트 피셜 이게 무승부가 나면서 데이나 화이트가 리매치 없어 하면 저는 좀 어이없었어요, 그거. 저도요. 리매치 없어 하면서 자말 힐이랑 글로버 테세일한테 그 경기가 가요. 네. 그리고 자말 힐이 이겼죠. 네. 챔피언이 돼요. 그리고 또 방어전을 한 번도 하기 전에 네. 자말 힐이 농구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해서 아, 또 내려놔요. 에헴. 그러니까 내려놔서 챔피언전을 했고 거기서 무승부가 났고 또 잠정 챔피언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긴 선수가 또 방어전을 하기도 전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내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때 라이트 헤비급의 챔피언의 저주, 이제 존 존스가 뿌리고 간 저주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페레이라랑 유리 프로치카가 그 챔피언전 공석 챔피언전을 하면서 페레이라가 이기고 지금까지 4차 방어전까지 하게 된 건데 앙칼레이프가 이제 얀 블라코비치랑 한 게 2022년 12월이에요. 그때 무승부를 한 번 놓치고 네. 데이나가 화가 많이 난 거죠. 네. 리매치 없어 하고 25년 3월까지 약 2년 넘게 기다렸어요. 한 번 놓치고. 네. 예. 이게 지금 좀 재밌게 돌아가는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양은 앙칼레이프는 이제 그때 무승부 하나 때문에 좀 2년을 기다린 거죠. 네. 예, 한 번 밑보여서. 뭐 특이점이라고 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벌써 4차 방어전 했고 이제 1년간 네 번째 경기. 그리고 명실상부 아까 얘기한 대로 UFC의 최고의 스타죠. 네. 예, 그건 이제 부정할 방법이 없고. 아마도 UFC 게임이 내년에 나오면 페레라가 표지에 쓰지 않을까. 그쵸. 샤마. 그리고 데이나가 좋아하죠. 네. 예. 페레라 엄청 좋아해요. 네. 그리고 사생활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좀 말이 많죠. 너무 놀러 다니는 모습 많이 보인다. 이번 경기 진짜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저도 그런 좀 선입견 안 갖고 싶은데 확실히 좀 근- 많이 노는 모습 보이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반대쪽은 또 라마단 가지고 또 그래 버리니. 그렇죠. 예. 라마단 얘기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는 이 경기가 앙칼라이프가 이기든 지든 라마단 얘기 무조건 나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보셨어요? 라마단 지킨다고 해놓고 밥 먹었대요. 예 걸렸잖아요. 네. 뭐 이번 달까지가 라마단이니까 3월 30일. 3월 30일 예. 끝나기 전에 저희도 라마단 기념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예. 하죠. 저도 좀 이게 웃긴 게 라마단으로 엄청 밑밥 깔아놓더니 갑자기 이제 오늘은 페레라가 밝혀버리니까 네. 사실 나 안 하고 있었는데 왜?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좀 약간 뻔뻔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여론전이 지금 네. 굉장히 달아오르는 게 웃기면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긴 게 이런 여론전이 달아오르면서 배팅 오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네 있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런 더 나은 사실 그 MMA 배팅은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예,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밸류라고 하거든요. 예, 더 나은 포지셔닝을 잡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페레이라가 처음에 언더독으로 나왔을 때 아 이거 진짜 좋은 밸류다 하는데 음, 반대로 이제 앙칼이 이제 조금씩 이제 언더독보다는 평행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지금 이것도 앙칼도 지금 밸류다 이거를 음, 전문 용어로는 이제 사실 주식 용어긴 한데 예, 스트레틀이라고 하거든요. 음. 예, 저는 예, 솔직히 얘기해서 뭐 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페레라가 좀 너무 쉽게 이길 것 같거든요. 네, 4차 방어전 동안 제일로 강한 상대로 뽑히고 있더라고요. 앙칼레프가. 근데 저는 네. 사실 아니라고 봐요. 앙칼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레슬링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예. 레슬링 제가 이거 예언 하나 하자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오, 네, 저는 이 얘기 하려 했었는데 네, 지금 앙칼레프의 말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레슬링이 과소평가냐 과대평가냐잖아요. 네. 저는 과소평가라 생각해요. 저도 가소평가라 예, 생각해요. 앙칼라이프 레슬링 잘합니다. 물론 네, 이제 다게스탄의 이미지, 하빕, 이슬람 네, 뭐 이런 선수들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네. 그거보다 훨씬 잘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극강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해서 평균 이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다시 에피1으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에피1에서 얘기했던 사람 누구죠? 타티아나 수아레즈. 음, 왜냐면 레슬링이라 하면 폭스타일 레슬링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 핸드 파이팅 해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다게스탄 레슬링은 조금 MMA적인데 예, 올림피안 레슬링 같은 경우가 폭스타일 같은 경우가 그쵸 자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달라요. 음, 예, 근데 폭스타일 레슬링 같은 경우가 손싸움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앙칼이 손싸움을 해주면서 레슬링을 하는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도 음. 타티아나 수아레즈처럼 이제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서 레슬링이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MMA식이 아니고 피니시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하는 거지 네.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레슬링 잘해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 그 아시잖아요. 얀블러 피치랑 했을 때 네. 이제 두 다리 다 나가고 네. 그때 저 되게 공감됐던 게 해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이어가 터졌는데 네. 휠로 돌아가고 있다. 맞아요. 예, 거의 그런 우리 얀 블러코비치가 그라운드를 못 하는 게 아닌데 그라운드 내려가서 잘 눌러놓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전 또 약간 걱정이 아데사냐, 얀, 유리 프로아체카 등 좀 그나마 고전했던 선수들을 찾아 선례를 보면 네. 확실히 레슬링 강점이 아닌 선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라운드에서 고전을 많이 한 모습 보이죠. 특히 야, 얀과의 경기에서.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해요. 근데 네. 오히려 얀은 앙칼레프한테 눌려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한 게 타격으로 보면 네. 클래스 차이가 너무 나요. 네. 둘이. 그 페레라가 너무 몇 수 위고. 네. 근데 전 그래서 앙칼라이프가 그걸 머리에 심어줘야 되는 게 킥인 것 같아요. 키포인트인 게 음. 나 언제든지 너한테 레슬링 할 거야. 그 레슬링 걸 수 있어라는 걸 걸지 않으면 순수 타격으로는 저는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폭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그 레슬링을 폭 스타일이라고만 얘기하기 좀 힘든데 뭐 예,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손싸움을 걸어주면서 이제 셋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예. 바로 이제 레벨 체인지를 걸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타격이랑 섞어주면서 조금 신경 쓰이게 하지만 레슬링은 안 갈 것 같아요 절대로 예, 저도 절반은 공감하는 게 신경 쓰이게 만들어야 돼요, 확실한 거. 저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건 적어도 신경 쓰이게는 만들어야 된다. 전 딱 그 정도예요 예, 예, 절대로 절대 테이크다운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일어나도 좀 네, 궁금하긴 해요. 네, 페레라가 얼마나 됐는지 사실 전 아직도 웃긴 게 네, 자말을 아주 예술적인 레프트 훅으로 끊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블랙벨트를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다 그거는 이제 맥도조기 때문이죠. 예, 맥도조로 변하고 있는 주짓수 세계. 예, 그래서 예, 어쨌든 저도 좀 보고 싶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아까 예, 얘기했다시피 레슬링은 아무래도 타격에 비해서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방어까지는 해도 내려가면 일단 밀릴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안 쓰실 것 같다. 신경 쓰이기 정도만 할 것 같다. 근데 머리를 어지럽게만. 만약에 누구 하나 택다운 당하면은 진짜 페레이라가 롤을 해가지고 예, 히르고 잡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예, 일어나지 않을 근데 것 왜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네, 앙칼라이프가 쉽게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아, 페레이라가 까다롭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페레이라가 굉장히 까다롭게 음,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올 것 같은데, 왜냐면 칼린 라운트리랑 전에도 보셨다시피 타격으로는 좀 도가 텄잖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이제 아웃복싱 스타일을 가졌는데, 이제 페레이라가 아무래도 턱이 그렇게 막 강한 선수는 아닌데, 그쵸. 예, 근데 이제 타격을 교환하거나 날릴 때는 이제 플랫풋을, 그러니까 발을 이제 땅에 붙은 상태에서 이제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포지셔닝 싸움에서 그 전에 이제 움직임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즉 이제 거리,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각도, 그리고 이 음, 사람 빠져나가는 습관, 텔레그래핑 이런 거를 다 계산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앙칼이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적으로 고전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테이크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만나리도 그렇게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예, 하지 않는 이상은 아, 저는 예, 군님이 그 말씀이 전 되게 예, 좋네요. 도 같았다. 네, 진짜 타격의 도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맞아요.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 했어요. 근데 또 4차 방어잖아요. 네, 아니, 4차 방어라는 게 죄송합니다. 1년에 네 번째 경기잖아요. 네, 경기 텀이 진짜 짧은 거예요. 네, 이게 아무리 옛날에 뭐 프라이드나 네, 뭐 K1이 금방금방 했다, 텀이 짧았다 해도, 네. 근데 어쨌든 그 시절을 봐왔던 입장으로서 확실히 자주 경기를 하면 경기력이 떨어지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좀 경기력이 계속 유지되나요?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예, 왜냐면 예. 예전에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K1이나 프라이드 시절에는 경기 텀이 워낙 짧았으니까. 효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진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진 적이 없는 그 무패 중에서 바로 정경기가 졌는데 이유가 같은 날에 두 번 싸웠어요. 아, 같은 날에 두 번 싸웠는데 두 번째 경기에 졌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전 궁금한 게, 네, 저는 이제 UFC로 격투기 입문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 뭐 그때 이 당 짧은 텀이 선수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될 거 없죠? 아, 그렇죠. 사실 의지만 있다면. 그럼요. 음. 예. 예, 그때는 그럼 좀 확실히 경기 텀 짧았나요? 지금은 사실 많아봐야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탑랭커들은. 네. 그때는 좀 그래도 1년에 뭐 한 경기 두 번 하고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좀 웃겨요. 1년에 한 두세 번 하나요? 1년에 두세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엄청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음. K1에서 계속 뛰다가 킥복싱 같은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 뛰다 갑자기 그냥 프라이드 넘어와가지고 하다가 또 K1으로 가고 이런 아, 그때는 좀 약간 복싱처럼 좀 예, 변칙적인 이 경우가 바운더리가 되게 예. 허들이 낮았군요. 왔다 갔다 하는 허들이. 근데 왜냐면은 UFC에서도 사실 프라이드랑 경쟁 시절에도 UFC 갔다가 프라이드 갔다가 하는 선수들도 있었으니까 뭐 음. 저번에 저희가 이제 특집에서 얘기했던 TUF에서 청리대리 프라이드 진출했다가 뚜까 맞고 2패하고 나갔죠. 예.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나이도 있고 네. 물론 이제 라이트 헤비급이긴 중량급이긴 하지만 네. 37에 네. 벌써 1년에 네 번째 경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페레이라가 여태까지 이겨왔던 스타일을 보면은 경기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마인드셋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럼 또 하나 죄송한데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지금 SNS에서 지금 같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너무 네. 노는 게 모습 보인다? 네. 진짜인 것 같으세요? 진짜 이제 멘탈이, 그러니까 마인드셋이 좀 떨어져서 SNS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 건지, 네. 아니면 약간 보여주기 예, 식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둘 다겠죠? 근데 음,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페레라가 지금 37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앤더슨 실바랑 비슷한 그 노선에 있는 게 스타일은 아예 다르죠. 물론 NC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신경으로 다 피해주면서 이제 카운터를 찔러 넣는 예, 그런 그쵸, 스타일이고 페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어햄이니까 그쵸. 예, 레프트와 카프킥 뭐 바디 잽. 그렇죠. 네, 아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제 타격의 도 같은 거는 둘 다 똑같거든요. 그쵸. 근데 앤더슨 실버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가 37이었어요. 근데 음, 크리스 와이드먼한테 진 때가 38이었습니다. 예, 샤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다음 주제가 또 이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네. 주제가.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론은 지금 페레라한테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웃긴 음, 게 이제 처음에는 앙칼이 이긴다 했다가 갑자기 맞아요. 이제 페레라가 이긴다 하고, 아마 그게 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일단 사우스포고. 예, 왜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페레라가 사우스포한테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랑 네, 레슬링이 된다. 이것 네, 때문에 좀 앙칼라이프가 대항마로 뽑혔던 것 같은데, 네. 예, 아마 그래서 아마 이제 경기 시작 전에는. 저는 아마도 이제 레슬링으로 이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아까 이제 호언장담 하듯이 얘기를 했죠. 택다운 안 나온다고.
근데 테이크다운 때문에 고생 좀 할 거예요. 클린치 싸움이나 그런 거여서. 예, 힘 싸움이 오갈 건 음, 분명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패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앙칼이 잘해서가 아니라 페레이라가 나이가 들고 떨어지는 폼이 갑자기 꺾일까봐. 예, 그 페레라가 턱이 강하지 않은 상대이기 때문에 앙칼이 아마 노리는 거는 KO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왜냐면 직진이니까. 예, 앙칼의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KO를 조금 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페레라가 워낙에 까다롭고 파워도 세니까 이제 고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페레라는 지금 나이가 좀 많이 찼고 이제 떨어질 때도 됐고, 예, 그런 부분, 행동주의 그리고 마인드셋, 음, 투지가 조금 사라진 게 보이거든요. 예, 그쵸. 앤더슨 실바한테서 그런 모습 보여줬죠. 진짜. 지금도 깨지지 않는 역대 최다 타이틀 디펜스를 가지고 있던 엔실인데 허세 부리다가, 그쵸. 그거 나중에 꼭 보시면 예, 솔직히 저 앤더슨 실바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데 예. 그 모습을 본 저는 앤더슨 실바를 좀 예, 너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보게 되더라고요. 뭐 다리도 부러졌고 키 예, 크다가. 그쵸. 그러면 그럼 저 그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레그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앙클레이프가 레그킥의 방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얀과의 경기에서. 맞아요. 예. 근데 또 가장 장점은 네. 페레이라의 가장 장점은 레그킥이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카프킥은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맞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카운터를 치던가 카운터를 들어가면서 쳐야 돼요. 전 갑자기 든 생각인데 예.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쉽진 않겠지만 네. 카프킥 타이밍에 직선 공격. 네. 그거예요, 바로. 예, 예. 카카오킥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카운터를 치는 수밖에. 근데 이거는 제 뭐 머릿속 망상이긴 한데, 어렵죠. 예, 음, 어렵고, 그리고 이제 도 같은 페레이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셋업을 이제 카프킥으로 계속 깔아주면서 할 텐데, 오히려 한 수 더. 근데 앙칼이 아마 그거를 야무지게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빈틈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둘의 약점이 네. 서로의 장점이에요. 아, 이제 다게스탄 파이터들 그만 좀 했으면 해먹어도 좋겠네요. 예. 그러면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 하시는 거죠? 앙칼 라이프. 몇 라운드 보시죠? 저는 무조건 3라운드 이상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3라운드 이후, 네. 그러니까 4, 5라운드. 네, 4라운드 아마 생각하기에 4라운드에서 KO가 나오던가 아니면 판정 갈 것 같아요. 예, 저는 3라운드 봅니다. 음, 아글레스 페레이라 승. KO로. 예. 음. 그리고 전 또 이제 오늘 완전히 좀 예, 좀 갈리네요. 많이 갈리네요. 네, 예. 다음 주에는 누군가 놀리고 누군가는 울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고 가고 싶은 게 네, 저희가 둘 다 이제 갈렸으니까 네. 페레이라 예상 시나리오 한 번씩만 얘기하고 음, 페레이라 승리시 헤비급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번에 데이나가 얘기했는데 물론 전 데이나에서가 미디어에서 하는 말 다 믿진 않아요. 네, 데이나는 이제 그 당시 항상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페레이라가 헤비급 월장을 데이나가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들이 거기 예. 있으니까 그게 아들들이 싸우면 안 좋잖아요. 존 존스는 페레이라랑 싸우고 싶어 하는데 네, 이번 여름에 존 존스랑 아스피날이랑 경기 추진하고 있대요, 데이나가. 물론 이것도 전 믿지 않지만. 네, 그걸 뭐 추진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서울대는 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페레이라가 그러면 존 존스랑 하면 약간 갑자기 아스피날을 제끼고 챔피언전을 하는 것도 웃기고. 네,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그리고 또 아스피날이랑 하기엔 아스피날이 그럼 또 잠정 챔피언전을 걸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존 존스를 공석을 박탈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존 존스를 박탈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그럼 둘 중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누구랑 할 것 같으세요? 올라간다면? 헤비급으로 만약 올라간다 예. 가정하면요. 둘 다랑 안 할 것 같아요. 처음은 무조건은 이제 랭커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토프리아한테 바로 이슬람을 줄 수밖에 없는 네, 솔직히 위험이니까. 아스피날 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스피날도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네. 차라리 존 존스가 내려가서 싸우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예, 페레라 콜라웃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많은 분들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페레라가 올라가면 다른 랭커와 다른 헤비급 랭커들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이번까지 정리하면 사실 라이트 헤비급은 진짜 정리한 거죠. 네, 맞아요. 예. 근데 라해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예. 예. 만약에 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면. 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리매치 한번 하고 그때도 안 되면은 저는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 왜냐면은 페레라가 지금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럼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왕의 길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희생양 삼아서 이제 바로 왕의 길로 직진을 했어요. 미들급 타이틀에서. 근데 거기에 또 라이트 헤비급까지 갔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도 나이고 뭐 감량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107kg 나오니까. 예,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미들급까지 맞췄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그리고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솔직히 좀 많이 큰 편이에요. 그쵸. 예, 의외로. 예, 저는 그래서 예, 헤비급에 올라가면 상황을 떠나서 예, 헤비급에 올라가면 예. 진짜 유일하게 세체급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예,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봤을 때는. 사이즈만 봤을 때는 네. 맞아요. 가능할 법도 해요. 예, 그러면 5차 방어를 하게 된다 치면 페레이라가 이겨서 네, 죄송하지만 네, 다시 돌아와서 페레이라가 승리를 해서 5차 방어를 하게 되면 네. 이번엔 좀 오래 쉬겠죠? 아,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누구랑 할까 하면 그러니까 판정 논란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번이 깔끔하게 끝난다는 가정하에 아마도 계속해서 자말힐이 이름을 울부짖고 있겠지만 자말힐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자말힐은 시나리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리 프로아치칸 또 3차전은 또 아니요, 저는 이긴다면은 앙칼라이프 리매치. 음, 예, 경기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예, 앙칼라이프 리매치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음, 아니면은 이제 프로아치카가 자말힐 이겼으니까, 아, 근데 프로아치카를 세 번? 이거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예, 재미없죠? 예, 저 프로아치카 좋아하고 프로아치카가 인기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네. 기대는 안 돼요, 솔직히. 차라리 존 존스를 헤비급에서 끌고 내려오는 게, 오, 존 존스 라이트 헤비급. 예.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존 존스도 이제 살 못 뺄 거야. 힘들어요. 예, 예. 어떻게 찌었는데 그걸. 그쵸. 꽤 오랫동안 준비했죠?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은간우랑 하려고 사실 그 그림을 만든 건데 어쩌다 보니까 예, 지금 위치에 올라간 건데. 예, 예. 그쵸.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이번에는 픽이 거의 반대네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는 한 명이 울고 한 명이 웃고 있을 텐데.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정리하기 편하게 저희끼리 한번 짧게 픽 정리하고 저희는 이번 시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갈까요? 예, 군인 먼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트웨이트 저희 파이팅 라운드의 루피, 네, 킹그린은 제 베테랑 킹그린을 선택할 거고요. 예, 저는 루피 선택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여성부는 저는 이제 한 살이라도 어린 이하스민 루신도 선수 음,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같네요. 저도 루신도 선택하겠습니다. 예, 거의 띠동갑이 넘는 나이기도 하고, 예, 예, 이제 레무스가 UFC 공무원에서 이제 그만해야 될 때. 아, 이제 정년퇴직 하나요?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스타 만들기. 이제 UFC 여성부는 스타 만들기가 좀 급급해가지고 음, 아마도 그런 이유로 이기지 않을까. 예. 예. 그럼 다음 경기. 네, 제일린 터너하고 ignacio 바문데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그나시오. 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터너와 이제 터너가 리치를 많이 사용한 선수인데 그런 상성을 깨니까 네, 골랐습니다. 저는 반대로 제일린 터너 가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문지기 음,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월급 타가야죠. 그쵸. 측정하려고. 예, 네. 이제 코메인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저스틴 게이지랑 PGF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론을 좀 거슬러 올라가죠. 예. 예, 여기서부터는 여러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는 노장 이제 은퇴를 앞둔 저스틴 게이지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스틴 게이지. 음, 예. 저는 아직 한 방을 믿어요. 한 방을 믿죠? 예,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어쨌든 포이리와 게이치 둘 중 한 명은 꼭 챔피언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근데 위트맨, 예, 위트맨의 힘을 믿습니다. 사실 저도 맞아요. 예. Believe in Whitman. 예. 예,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야죠. 예. 네, 페레이라 앙칼라이프 이것도 제가 여론을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예, 저는 앙칼라이프 왜냐 페레이라의 마인드셋 행동주의적인 제 배팅을 하자면은 이게 쇼쟁인데 쇼쟁이 본능이 나오네요 여기서 예, 거기서 조금 꺾일 것 같고 나이가 37이라는 점 감안해서 예, 앙칼라이프 골랐습니다. 저는 알렉스 페레이라 예. 고르겠습니다. 샤머 샤마. 그리고 저는 이제 저 혼자 또한 하자면 커티스 블레이즈와 쿠니에프. 커티스 블레이즈가 무난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아예 예, 픽을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블레이즈가 이겼으면 하는 소원. 저도 사실 그게 비슷한. 소망. 예, 네. 왜냐면 저도 쿠니에프를 볼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또 지난 한 주간 UF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과 이번 주에 열릴 UFC 313에 대해서 프리뷰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